네. 자주 나오진 않는데 가끔 이 시산표 등식에 대해서 문제가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시산표 등식. 우리 어제 만들어 봤기 때문에 자, 가운데 등호가 있지 않습니까? 니콜이라는 등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즉 차변 쪽하고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여러분 시산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계정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뭐냐면은 요 자산하고 요 부채하고 자본입니다. 네. 그러면 왜 재무상태표가 왼쪽 오른쪽 차변과 대변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이 자산이고 대변이 부채와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고.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자산은 기말이라고 했는데 부채도 기말이라고 했는데 자본은 기초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만든 시산표는 1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 어제 우리 만든 마지막 타임에 만든 그 시산표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자산은 거기에 나오는 현금은 어느 기준의 현금이냐면 12월 31일 현재의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기말 자산이죠. 거기에 있는 보통예금도 12월 31일 현재의 보통예금 잔액이에요. 그러니까 기말 자산이에요. 자, 그러면 부채로 가볼게요. 거기에 이제 시산표에 우리가 만든 거에 부채가 뭐 아마 차입금이 있을 겁니다. 단기 차입금. 그 차입금도 기말 현재 아직 안 갚은 거예요. 12월 31일 현재 잔액입니다. 그래서 기말 부채입니다. 자, 그런데 자본은 우리가 어제 만든 시산표에 자본금이라고 있었죠? 100만 원 기억나시나요? 그 자본금은 아직 기초입니다. 왜 기초라고 하느냐? 자본금의 기말 자본의 기말 자본은 결산이 마무리되어야 확정이 돼요. 오늘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결산의 마무리라는 게 뭐냐면 손익계정이 마감이 돼야 돼요. 자, 손익계정 하면은 자, 여기는 총 비용과 여기 총 수익이 손익계정입니다. 자,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하죠. 그래서 시산표 차변에 비용의 잔액이 오고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시산표의 대변에 수익의 잔액이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작성한 시산표 중에 비용은 급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급여의 계정 과목을 보면은 차변에 잔액이 있어요. 3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익이 두 개인가 있었어요. 이자 수익하고 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잔액을 보면 대변에 와 있어요. 이거는 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총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것도 기말 비용, 기말 수익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자, 한번 기말 비용이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기말 비용이라는 말은 그러면 12월 31일 하루치의 비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비용은 기간 개념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치. 그래서 총 비용이에요. 그러나 조금 전에 기말 자산의 현금이나 보통예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예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부 그리고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1년간 거래된 거, 들어오고 나오고 한 거. 우리가 보통예금 같은 건 지금 여기 시산표에 표시된 건 뭐예요? 12월 31일 현재 잔액이 표시된 거예요. 그래서 기말이에요. 그러나 비용은 만약에 급여라고 한다 그러면 12월 달 한 달치 급여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월부터 12월 12개월치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비용.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손익계산서의 수익이라는 건 하루치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총 수익이 들어갑니다. 1년치.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비용과 수익을 표시하는 것이고
재무상태표에는 어느 시점 걸 표시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무상태표에서는 기말, 기초 이런 표현을 하지만 손익계산서 계정인 비용과 수익에서는 총이라고 표현한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여기 특히 왜 자본을 기초 자본이라고 하느냐? 아직 결산이 안 끝났다. 네, 결산이 끝나고 나면 달라져요. 결산이 끝나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가지고 수익이 많아지잖아요. 얼마가 많으냐? 만약에 10만 원이 많더라 그러면 그 10만 원이 어디로 가냐면 자본으로 가요. 자본.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자본금이라는 것은 법인의 자본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본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뺐더니 10만 원이 수익이 많더라. 이것도 자본으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그건 자본금은 아니에요. 그걸 오늘도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법인의 자본에는 자본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본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한 영업 실적에 의해서 자본으로 가는 것은 잉여금이라 그래서 이익 잉여금으로 분류해요. 이익 잉여금.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알 거고요. 자, 시산표 등식. 우리가 어제 만들어 가지고 합계를 맞춰본 그 등식을 얘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산표 등식은 바로 이 합계는 이 합계하고 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있는 이것의 합계가 183만 원은 기말 자산 더하기 총 비용이고 대변에 있는 이 183만 원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 더하기 총 수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시산표 등식을 아무리 외워도 이거 못 외우겠다.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은 이게 너무 길죠. 예, 너무 긴데 요 그림을 놓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요 차변이요. 기말 자산 더하기 총 비용 이게. 네, 요게 그것은 리콜 여기는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 더하기 총 수익 이렇게 된다. 그걸 우리가 시산표 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 시험에서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런데 AT 시험에서는 이론을 그렇게 어렵게 내는 편이 아닙니다. 공인회계사의 AT 시험은 지향하는 방향이 뭐냐면 실무 중심 자격이다 그래가지고 실무 중심적으로 출제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의외로 쉬워요. 예, 그렇게 어렵게 내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무사회에서 전산회계는 이론이 어려워요. 이론이 어려우니까 지금 얘기한 이런 것도 막 나이는 거예요. 시산표 등식 이런 거. 그리고 어제 뭐 잘 안 나온다는 거래의 종류,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런 것도 전산회계 이론 시험에서는 잘 나오는데 AT 시험에서는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서 오늘은 이게 뭐냐? 기말 결산사항에 대한 수정분계. 자, 기말 결산사항에 대한 수정분계는 어떤 작업인가 한번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말 결산 시점에 자산과 부채 자본의 현재 그리고 당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수정 분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회계 처리한 건 뭐고 기말에 또 왜
왜 자산부채 자본을 현재액을 왜 파악하느냐? 요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장부에 잡혀 있는 자산, 예를 들면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 자산, 주식을 좀 사놨다고 보겠어요.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재무팀에서 재테크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유가증권을 사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고, 기업들이 또 부동산 투자도 하는 기업도 있어요. 공장을 지으려고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부동산은 제외하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유가증권이에요. 주식. 그러면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7월 달에 주당 요즘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네. 뭐 하여튼 한 주당 20만 원씩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7월 1일 날. 그런데 요즘에 뭐 한일 관계며 뭐 국제 그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12월이 됐는데 국내 주식 시장이 막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말 현재 20만 원을 유지하지 않고 가령 15만 원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다. 한 주당 5만 원씩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장부에는 얼마로 잡혀 있어요? 한 주당 20만 원씩 잡혀 있는 거죠. 그거 바로 잡아야죠. 결산 때는 2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말 결산 시점으로 이런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현재 시점으로 정확히 조정을 합니다. 그걸 평가라고 그래요. 자산의 평가. 부채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큰 기업들은 국내 은행에서만 차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은행에서 차입을, 외자 차입이라고 그러죠. 외국 자본이 한국의 기업들한테 투자도 하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일본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미국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또 영국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빌렸다고 봐요. 그러면 이 부채가 7월 1일 날 역시 20만 불을 불렀어요. 20만 달러를 빌렸어요. 미국의 뉴욕 은행에서 20만 달러. 그 당시에 환율이 1,000원이었어요. 1,000원. 그럼 우리 장부에는 우리 회계에 표시할 때는 달러로 표시 안 합니다. 우리 국내 법인들은 다 원화로 환산해가지고 기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만 달러 곱하기 1,000원 했더니 장부에는 2억이라고 잡히겠죠. 7월 1일 날은 2억이었어요. 7월 1일 날은. 그런데 뭐 환율이 계속 올라갔어요. 요즘 환율이 오르고 있죠. 요즘 환율이 1,200원인가 지금 1,200원 넘은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1,300원이 됐다고 볼까요? 1,300원. 그러면 20만 달러가 얼마가 되느냐? 20만 달러 곱하기 1,300원 하면은 이때 부채는 2억 6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US 달러로는 20만 달러지만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 20만 달러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원화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기말에는 얼마로 써야 돼요? 2억이 아니라 2억 6천이라고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말 결산 사항이 있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에도. 그래서 기말에 정리할 것들이 많은데 비용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거는 안 할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들. 환율 때문에 평가한다. 뭐 이런 것들. 또 주식이 하락을 했다. 뭐 이런 거. 오늘은 그 예제를 만들기가 너무 아직 초입 단계에서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할 거예요. 오늘은 기말 결산 사항은 없다라고 보는데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자, 비용 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7월 1일 날 우리 회사에 상품 판매를 할 때 그 운송 화물차가 필요해가지고
8톤 트럭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트럭을 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보험 들어야죠. 사고에 대비해서. 그래서 보험료를 7월 1일 거부터 2020년 6월 30일 여러분 보험은 대개 1년짜리 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보험료를 240만 원 지급을 하고 7월 1일 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7월 1일 날. 그러면 지금 수정전 시산표에 보험료에는 240만 원 잡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과연 2019년도 결산서 손익계산서에 저 240만 원이 다 보험료로 들어가야 맞느냐 하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금주의를 생각해요. 예, 우리 첫날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 얘기했잖아요. 재무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죠. 7월 1일 날 지급한 돈은 240이지만 아직 보험 기간이 결산일 현재 아직 몇 달이 남았어요.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 6개월이 남았죠. 그 6개월 거는 비용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효익이 있는 부분이에요. 효익이 있으면 그게 자산이다. 그래서 6개월치 남은 이 비용을 갖다가 결산 때 자산으로 바꿔줍니다. 보험료에서 빼가지고. 그래서 비용 소멸이라는 것을 결산 때 하는 거예요. 단기의 비용에서 120만 원을 빼버립니다. 여기 1년에 240이니까 6개월치는 240이죠. 그래서 비용 소멸해서 보험료를 대전에 기록하는 거예요. 120만 원. 그러면 단기의 보험료에서는 120만 원이 소멸되고 그걸 갖다가 자산으로 잡아줘요. 자산으로. 2019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으로는 120만 원, 나머지 120만 원은 자산인 셈이에요. 왜냐? 내년치 보험료니까. 그걸 우리가 선급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자산 처리해서 회계 처리해요. 그게 발생주의고 그것을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국내의 기업 회계 기준만이 아니라 국제 회계 기준도 똑같아요.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기말에 차산 처리하는 거 당연하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차량만 있겠습니까? 기업이다 그러면 화재보험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회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험료가 있어요. 그런 거 전부 보험증권을 가지고 결산 때 정리하는 겁니다.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수익 중에 미리 받은 수익들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지급해야 될 수익이니까 받은 것 중에 못 받은 것도 있고 미리 받은 것도 있고 기간은 지났는데 못 받았네? 받은 걸로 쳐야 돼. 안 받았는데? 그건 미수 수익으로 해서 자산 잡으면 돼. 수익을 발생시키고 아직 못 받은 수익이다. 그러나 단기에 받아야 될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발생주의 차원에서 단기에 해당되는 수익은 전부 발생시키고 미리 받은 게 있으면 차기로 이연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뒤에서 배울 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말 결산 사항은 없다. 그냥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기말 결산 사항들, 아까 주식 가격의 조정이라든가 외화 부채의 어떤 조정이라든가 환율 간의 조정, 그 다음에 이런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관한 것들을 전부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를 한다 이거예요. 결산 수정 분계.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분계가 하면 무조건 전기가 일어나고 전기가 되면 또 다시 시산표가 만들죠. 그래서 수정후 시산표가 만들어집니다. 수정후 시산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를 하면 그 분계 내용을 총개정 원장에 전개하는데 기말 수정 분계가 정확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수정후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거 안 했으니까 이거 안 만들어도 되겠죠? 예, 절차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 우리는 수정은 시산표하고 수정전 시산표가 동일하다. 예,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할 일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결산의 단계는 손익계산서의 장부를 마감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실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먼저 마감하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를 먼저 마감해요. 손익계산서 계정을.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지금 시산표가 만들어졌는데 자본이 기초자본이에요. 근데 이 기말자본이 확정되려면 수익과 비용을 모아봐야 돼. 수익과 비용을 모아가지고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겨놔야 돼. 그래서 수익과 비용, 즉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 계정은 단기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차기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 계정 잔액은 손익 계정을 설정하여 0으로 만들어 마감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네. 제가 어젠가요 어느 회사 도전 프로그램에 있는 어느 회사 시산표를 딱 보니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밑에 보니까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은 보이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렇게 돼요. 마감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감하느냐? 거기 총계정 원장의 손익계정을 설정해야 된대. 예, 총계정 원장에다가 손익 집합이라고도 하고요. 집합 손익이라고도 하고 그냥 손익이라고도 해요. 그거를 설정한다는 건 장부를 하나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저 위에 올라가면 2페이지에 여기 만들어 놨죠? 예. 이거 만들어라 이겁니다. 결산 때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려면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익과 비용 계정이 지금 거래가 6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요 3개밖에 없어요. 요 3개. 수익 2개에 비용 하나. 요거 마감할 거예요. 그런데 요걸 마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손익 계정이 필요하다. 이걸 다른 말로 집합 손익이라고 합니다. 같아. 집합 손익. 그래서 손익 계정 마감을 위해서 손익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수익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의 대변에 대체를 하시오. 대체라는 표현은요, 옮긴다는 겁니다. 네,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옮기라냐면 손익 계정의 대변으로 옮기래. 뭐를요? 수익을. 자, 이게 여러분 수익은 아까 대변에서 발생한다고 했죠. 네, 수익이 대변에서 발생했어요. 그 대변에 있는 그 수익을 손익 계정 대변으로 옮겨라 이거예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느냐? 예. 자, 이렇게 씁니다. 차변에다가는 지금 여러분이 그 수익 계정을 보면요, 대변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차변에 적어야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동일하면 잔액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 계정 대변으로 옮기려면 대변에는 손익, 차변에는 해당되는 수익 계정을 적습니다. 자, 그래서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다가 하느냐? 지금 여기 이자 수익을 먼저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손익 계정 대변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분계는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여기 만들어 놨어요. 수익 계정 손익 대체 분계. 여 시산표 밑에 페이지 수 3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의 손익 대체 분계를 하고 총 계정 원장에 전기하시오 이런 거 있죠.
여기다가 수익 계정을 손익 계정에 대체하는 분계 두 개를 같이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정이 두 개니까 두 개를 한번 같이 써볼게요. 먼저 이자 수익이 있었나요? 예, 이자 수익을 차변에 적어요. 이자 수익 얼마짜리였냐면은 5만 원짜리. 이자 수익 5만 원. 그리고 대변에도 똑같은 금. 이거 두 줄로 쓸 거니까 두 줄이 필요하니까 예. 두 줄 쓸 거예요. 예. 그리고 대변에는 손익 5만 원. 손익 계정 대변으로 가야 되니까. 왜 손익을 대변에 쓰는지 아시겠죠? 손익 계정 대변으로 대체시킬 겁니다. 무엇을? 수익을. 그러니까 수익은 차변, 대변은 손익. 또 하나 더 있어요. 수익 계정 하나는 뭐였죠? 수수료 수익. 예, 수수료 수익. 얼마죠? 8만 원. 80,000. 그리고 대변에 똑같이 손익. 이런 분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분계를. 결산 때 수익은 손익 계정 대변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계를 해야 돼요? 이 분계를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해보는 게 오늘뿐이 없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일반적인 매일매일 하는 분계는 뒤에서 이제 연습 문제로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분계는 말로만 나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실전 연습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자동화되어 있어요. 이 분계가.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전표추가 딱 누르고 나서 나중에 확인은 해볼 수 있어. 아, 이 전표가 이렇게 만들어졌네 하고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만 해보는 거하고 직접 차변에 뭐 얼마, 대변에 뭐 얼마 이렇게 때려 넣는 거하고 기억이 어떻게 될까요? 직접 해보는 게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 이거를. 오늘밖에 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네. 저만큼 이제 수업을 하다가 언젠가 이게 시험 문제 딱 나오면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네, 오늘 했었어요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냐 하면은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비용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 차변에 대체한다라는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손익 계정 차변에 가야 되니까 차변이 손익이 되는 거예요. 차변이 손익. 비용을 손익 계정 차변으로 가라 이거예요. 옮겨라. 대체하라. 그러니까 손익 계정이 차변에 오고 대변에는 해당되는 비용 계정을 갖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비용이 달랑 하나였죠. 자, 하나만 어디다 쓰느냐?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비용 계정 손익 대체 분계. 자, 차변이 손익입니다. 3만 원이었어요. 대변이 급여 3만 원. 이것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 이 분계에 의해서 뭐가 되느냐? 수익과 비용의 잔액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기하게 되면. 그래서 장부를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하고 장부 3권을 마감할 수 있겠죠?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급여. 요 3개의 장부를 원장을 마감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도 어제 했던 식으로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하고 또 세 번째 이거 하고 이렇게 차변 대변 차변 대변 한 건 한 것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 수익 계정을 찾아야죠. 이자 수익 계정 차변에다가 뭐라고 적고 5만 원 적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개하려면
이자 수익 계정을 찾아야 되죠. 차변에다 적는데 뭐라고 하고 5만 원을 적죠? 손익 상대 계정 과목을 적고 5만 원 적죠? 자, 적겠습니다. 이자 수익 차변을 찾아갈까요? 이자 수익 차변 이 자리입니다. 여기다가 상대 계정 과목 손익이었죠? 손익 쓰고 5만 원. 또 손익 계정으로 와야죠. 지금 차변만 했으니까 대변을 해야 되죠. 그러면 손익 계정의 대변에다가 뭐라고 적고요? 이자 수익이라고 적고 5만 원. 이렇게 전기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 이걸 위로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엔터로 그냥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한 건의 전표를 전기했어요. 두 개 더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은 수수료 수익 차변 찾으세요. 수수료 수익 차변을 찾아서 손익이라고 적고 8만 원 적겠습니다. 자, 수수료 수익 어디 있느냐? 여기 있네요. 네, 차변에다가 손익이라고 적고 8만 원. 또 대변해야 되죠? 예, 대변은 손익 계정이었어요. 손익 계정 찾아가지고 수수료 수익이라고 적고 8만 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 거 전기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표. 마지막 세 번째 전표는 이거죠. 이거. 자, 손익계정 차변에다가 급여 적고 3만 원. 네. 자, 손익계정 차변에다가 급여하고 3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또 대변해야 되죠. 대변은 급여 계정이었죠. 급여 계정 대변에다가 손익 적고 3만 원.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세 건의 분계 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한번 볼까요? 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감하라고 뭐라고 나왔는지. 자, 동그라미 3번까지 했네요. 비용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 차변에 대체한다. 손익 계정은 자 4번은 이제 할 차례군요. 네, 4번 손익 계정의 잔액을 자본 계정에 대체한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아까 수정전 시산표에는 왜 기초자본인가를 얘기하면서 기말자본은 손익계정이 마감되어야 기말자본이 확정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이제 기말자본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손익계정의 잔액이. 자, 여러분, 잔액이 어디로 가냐면 자본계정으로 가는데, 자,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라는 건 뭐냐면 수익이 많았을 때, 또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는 뭐냐면은 비용이 많았을 때. 네, 우리는 수익이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손익계정을 보시면 수익은 13만 원, 두 개를 더하면 비용은 3만 원입니다. 수익이 10만 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계를 해야 되느냐? 수익이 많은 경우니까 이 경우 분계를 해야 돼요. 당기 순이익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든 손익계정에서 잔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표를 작성해야 되냐면 요 전표를 만들어요. 요 전표. 근데 요 전표도 아까 제가 이것하고 이것도 전산회계에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은 해봤는데 뒤에서는 여러분이 전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해. 이 사실을. 자,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손익계정을 보면 대변이 10만 원이고 차변이 3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익이 10만 원이니까 그 10만 원을 차변에 기록을 해줘야 차변과 대변이 13만 원으로 딱 합계가 똑같아져요. 그렇게 하려면 손익계정 차변에다가 10만 원 써줘야 돼요. 그래야 차변 13만 원, 대변 13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보내요? 자본으로 보내는데 자본의 증가는 뭐예요?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죠. 대변. 그러니까 이익이 난 것은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쓰는 것은 잉여금인데 이익이 난 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 여러분 잉여금이라는 것은 남았다는 뜻이죠. 이익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났다. 그럼 앞에 미처분은 뭐냐? 우리가 이익이 나면은요. 이것을 어떻게 기업에서 쓸 것인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 이익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적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좀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할 때는 아직 그런 아무런 결정이 안 된 잉여금이라는 뜻이에요. 결산이 끝나고 이사회 하에서 주주총회 통해서 의결이 되어야 그것이 이제 무엇으로 적립한다든지 배당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 시점에 이 이익잉여금은 전부 뭐가 된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라 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가는 건데 아직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을 우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쓰고 있어요. 큰 개념에서는 그냥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그래서 대변에 자본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거 자본금이 아니에요. 자본금은 우리 주식을 발행했을 때만 자본금인 주식을 발행했을 때. 저거는 이익을 낸 것이죠. 그래서 자본은 자본인데 자본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이다. 그런데 미처분한 거니까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거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분계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다 쓰느냐? 여기다 써야죠. 여기 칸을 만들어 놨어요. 손익계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우리는 해야 된다. 이 전표를 작성해야 돼요. 네. 자, 차변에다가 손익. 아까 계산 미리 했죠? 10만 원 차이가 났었어요. 수익이 10만 원 많았으니까 차변이 손익 10만 원. 대변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10만 원. 이렇게 전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표도 전산회계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직접 써봐야 이게 잘 오래오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오래가면 자꾸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잊어버리면 오늘 수업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잘 노트했다가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전기해야 되죠. 분계가 되면 무조건 전기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전기를 하러 가겠습니다. 손익계정 차변을 찾아갑시다.
손익계정 차변에 여기다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쓰고 10만 원 이렇게 써야 되죠. 그렇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 10만 원. 그리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 미리 만들어 놨어요. 옆에다가 원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요거를 대변에다가 손익이라고 쓰고 10만 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러면 전기가 끝났습니다. 손익계정은 이제 다 수익과 비용이 손익에 왔고 손익계정의 잔액이 자본으로 대체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자, 마지막 단계네요. 5번. 자, 수익과 비용 계정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수익과 비용 계정의 총계정 원장을 마감합시다. 어떻게?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확인한 후 계산해서 합계를 써보고 동일하면 두 줄 긋고 마감해라. 자, 그러면 두 줄은 미리 다 그어놨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자, 장부로 한번 가볼까요? 네, 두 줄 다 그어놨죠? 밑에다가 이렇게 여기 두 줄 그어놨다 요거 이렇게 그어서 마감해라 하는 거. 자, 그러면은 합계를 한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계산이 되죠? 차변에다가 5만 원 이렇게 쓰세요. 이자 수익 차변에 합계 5만 원, 대변도 5만 원이죠? 5만 원 이렇게 쓰세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동일하면 잔액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산표에 가서도 이제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도 마감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익도 차변 합계 8만 원 맞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산도 쉽고 8만 원. 대변의 합계도 8만 원 맞죠? 대변의 합계에도 8만 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산이 쉬워요. 두 줄 긋고 마감. 급여도 마감하겠습니다. 차변의 합계 3만 원. 대변의 합계도 3만 원. 두 줄 긋고 이렇게 마감. 줄은 미리 다 그어놨어요. 이것이 수익과 비용 계정의 마감입니다.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면서 손익 계정이 만들어지고 그 손익 계정의 잔액은 자본으로 대체되는 것까지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산이 거의 끝나갑니다. 결산이. 자, 그런데 좀 쉬었다 해야 되겠죠? 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